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에 제동을 걸면서 설 연휴 사자 토론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의힘 측이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제안하면서 사자 토론 개최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처음으로 열리는 TV 토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치 이념 등을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국 등에서 구매가 가능한 자가검사 키트를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 공급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의심되면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 3일부터는 병의원에서도 60세 이상 고위험군 이외에 검사 희망자에 한해 1차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반 사무직 등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어떤 사고가 어디까지 처벌될지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내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주요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밝히면서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캠프페이지 내 도청사 신축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를 민선 7기 임기 내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강원도청사 이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을 위한 최우선 행정 절차 시행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41일 남았습니다. 유례없는 비호감 대결 속에 각종 의혹들만 난무하고 공약은 잘 눈에 안 띄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주요 공약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후보의 강원도 주요 공약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죠. 강원대학교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두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강원도 주요 공약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김 교수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원도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죠? 네, 지난번 1월 1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메타버스를 타고 와서 네. 고성에서 이제 강원도 공약을 발표를 했죠. 강원도 공약의 어떤 슬로건은 뭐냐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메카 강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영역, 이 두 가지가 아마 제일 핵심적인 정책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에 7개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정책인데요. 나중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요. 또 동해와 DMZ의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겠다. 또 풍력 바이오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또 해양 산악 내륙 관광 육성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하겠다.
폐광 접경 지역 경제 자립 기반 마련하겠다. 이렇게 7개의 예. 정책 방향성을 내고요. 예. 거기에 약 한 16, 7가지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주요 공약들,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 살펴봤고요. 강 변호사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주요 공약 어떤 건가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일단 강원도의 특수 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강원도의 외손주입니다. 어릴 적부터 강원도를 많이 놀러 와서 그런지 강원도가 그동안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라는 강원도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공약은 경제, SOC, 관광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 네. 경제는 환동해권 및 강원 내륙 경제를 살리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가 있고요. 또 군사규제, 산림규제, 농업규제 등의 강원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 네. 또 강원도 신성장 사업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고 에카수소 산업 육성을 하겠다 등이 있고요. SOC 확충으로는 춘천 속초 고속철도와 강릉 제진 북부선철도를 조기 완공하겠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및 강릉 삼척 고속화철도 또 제2경춘국도를 조기 착공하겠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를 조기에 추진하겠다. 또 춘천에 GTX-B를 연결하겠다 등이 있고요. 관광으로는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 전역을 동부가 관광 거점지로 육성을 하고 양양국제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속초에 국제 크루즈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등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폐강 지역에는 대체 산업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를 추진하겠다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가 밝힌 강원도 공약 중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역시 안보하고 대북 정책일 것 같은데 교수님, 강원도는 역시 안보하고 대북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안보, 대북 정책 기조를 보면은 핵심 자체는 이제 평화는 경제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틀을 계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컨대 튼튼한 한미동맹이 기조가 된다, 우선 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평화를 유지하겠다든가 혹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계승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의 계승이라기보다는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그런 정책 방향 속에 있다고 보여져요. 일종의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외교는 살아있는 대상이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워낙 변화도 빠르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인 힘의 균형이라든가 혹은 국력이라든가 또는 국제 정세라든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국제 정세에 맞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역시 지금 요즘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일단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겠다는 것. 그것과 관련된 공약들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예컨대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맹목적인 통일, 굉장히 어떤 민족의 이상으로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뭐 이전서부터 추진돼 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뭐랄까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겠다. 그런 기조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강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약간씩 이제 차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대기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의 안보 대북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죠. 이게 안 그래도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에 있는데 남북 관계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현 정권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던가 또 남북 연락소를 말도 없이 폭파하던가 또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벌써 올해만 해도 미사일을 6번째 발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보다도 악화될 수가 있을까? 남북 관계가 이미 이러한 형국까지 왔고요. 북한이 연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미 연합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나 사드 기지 등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안보 공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군 병력의 사기를 높여서 힘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겠다. 또 군복무 경력 인정을 법제화로 하겠다. 또 군을 제대하면 민간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가점도 부여하겠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무 기간을
꽉 채워서 확대를 하겠다. 군생활에 안전보장보험을 가입하게 하겠다.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생활화하겠다 등 우리 군대의 힘을 키워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런 공약이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사들 월급 200만 원 관련돼서는 재원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거는 거겠죠,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 마련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은 쇼다. 나는 쇼는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우리 국내 군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은 사실은 아직 뭐 뚜렷한 게 뭐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네. 그런데 예컨대 이제 뭐 쇼였다든가 혹은 뭐 굴욕적이었다든가 뭐 그런 비판들을 이제 굉장히 그 강한 어조로 하시죠. 우리가 그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때도 뭐 똑같은 말이 많았죠. 예. 돈을 주고 뭐 회담을 한다든가 무제한 비판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커다란 역사적인 업적이었음을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2차 정상회담도 비슷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북 정책은 조금 제가 이제 뭐 조금 교수제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뭐 험한 표현을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그런 표현 잘 써요. 굉장히. 굉장히 잘 쓰고 우리가 똑같은 표현 쓰지 않는 것을 마치 북한의 눈치를 봐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외교에서 그런 표현 쓰는 건 정말 실례고요. 네. 그렇게 하는 나라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하는 순간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지 뭐 무섭다 뭐 눈치 본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북한 문제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남북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세계 초강대 국가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예. 대북 정책은 언제나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대결 정책이라든가 뭐 멸공을 뭐 주장한다든가 그건 뭐 해프닝 같이 됐었지만 사실은 그 대선 국면에서 이제 한국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그 관심을 받는 그런 국가거든요. 거기 대선 후보가 너무 그런 심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메시지가 대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합리적인 그런 그 대북 정책 이런 쪽에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교수님? 이제 공약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고는 판단뿐만 아니라 네. 정책 목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강원도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완전히 포기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네. 이제 그런 측면 어떤 정책 목표에 대한 제시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좋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강대기 변호사님. 저는 아직도 그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북한 인민군에 인해서 우리 민간인이 총격을 당했던 2008년도 사건 뉴스를 본 게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현재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선제 조치가 우선이다.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 및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얼마나 절실하냐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과연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예산 등을 가지고 강원도가 더 다르게 강원도 고유의 잠재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 3조는 한반도의 영토를 한반도 및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헌법 1조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에 어긋나는 북한의 행태는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자치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예. 그 회고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 예. 여전히 그런 식의 그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니, 헌법을 개정도 안 했는데 당연히 헌법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식의 30년 전 논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조금 이렇게 전향적인 앞을 바라보는 그런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논의됐던 얘기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얘기. 이거 선거 때마다 나왔다가 네, 계속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반복을 하게 되는데, 뭐 표현 자체가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후보 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평화를 내세우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김기석 네네. 교수님. 뭐 이거는 그 지난번에 저희 둘이 나와서 예. 아마 한번 그 본격적으로 전에 논의를 얘기했었죠? 했었죠. 예.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두 아이디어가 비슷한 아이디어였다는 걸 우리가 예. 그때 얘기했었고요.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벌써 13, 14년 된 오래된 논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 특히 이제 강원도가 DMZ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좀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달라. 예.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요구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네 번째입니다. 대선 공약만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두 번 하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이제 냈거든요.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 와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예, 윤석열 후보의 경제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가 남북 문제로 또 자연 환경 규제 문제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사 규제, 산림 규제, 환경 규제, 농업 규제 등의 규제를 철폐하고 또 남북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고유의 잠재력으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도지사 직속에 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돼서 규제 장벽부터 일차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신사업을 육성을 해서 또 관광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방안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랑 비교를 해보면 남북 평화 체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경기북도 설치 법안하고 크게 차별이 없습니다. 파주, 연천, 포천 등의 경기도 북부에 있는 그런 논리와 차별이 없고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강원도 평화를 가지고 약간 무슨 혜택을 주는 양 강원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구상이 발상이 좀 신기할 따름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 반대로 강원도의 이런 평화를 이유로 무조건 혜택을 주거나 무조건 북한을 이유로 뭐 발전을 시키겠다는 게 보다는 강원도 고유의 잠재력을 가지고 먹거리를 살리겠다. 이런 것이 평화가 아니라 경제특별자치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 교수님께서 이 특별자치도 이재명 후보의 특별자치도가 어떤 게 다른지 조금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평화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 차이입니다.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경제거든요. 경제.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냐 평화를 강조하는 것에서는 뭐냐하면 강원도가 본 피해라고 하는 것, 강원도가 그동안 본 피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북한이라는 존재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연관된 어떤 특혜를 달라. 우리가 왜냐하면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통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강원도가 이런 뜻입니다. 경제특별자치도 이양수 의원이 이제 법안을 제시했는데요. 경제특별자치도 안은 뭐냐면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어렵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피해들이었죠. 규제들이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환동의 특별 경제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말하자면 다양한 어떤 경제 활력을 살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해달라. 예.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것,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강원도의 피해를 그런 어떤 특별 경제 구역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제
그 이양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DMZ를 가지고 있고 안보적 피해를 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화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들이 갖는 공통의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공통의 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들은 사실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수도권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강원도가 특별히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할 테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좀 권한을 달라고 하면 다른 데서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안보와 관련된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만의 독특한 그런 것이고 지금 얘기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든가 인천 등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게 전국의 다른 지역이 됐을 때는 더욱더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조금 뭐랄까 이 두 안을 좀 잘 절충을 해서 왜냐하면 동해안의 경제 낙후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좀 특별한 경제 지역을 설정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를 잘 통합을 해서 그렇게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진행 중입니다. 그런 예. 노력들이.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변호사님. 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적폐로 규정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온 것인데 설악산 5세 케이블카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것이고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삭도 설치 법안이 추진되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강원도민의 수건 사업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로 규정이 되고 또 이재명 후보도 2016년에 성남시장을 하면서 트위터에 난데없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고 얼마 전에 춘천을 와서도 반대를 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사업은 이미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네.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대로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설악산 정상에서 설악산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제 이 이슈는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개발과 보존, 개발과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치. 예. 사실은 이게 양립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이제 충돌하는 문제고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이제 특히 영동 지역의 강릉 지역의 설악산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예. 그 타겟책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부정적이다 하는 걸 솔직히 얘기를 했었고요. 부정적인 이유는 설악산이 워낙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보존과 개발이 병행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안을 좀 찾는 것이 신중하게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비판의 입장으로 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 아마 윤석열 후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예. 이제 그런 노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끝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대 후보의 베스트 공약 하나, 워스트 공약 하나씩만 간략하게 좀 꼽아주신다면 강대규 변호사님. 네, 일단은 베스트 공약, 이재명 후보의 베스트 공약은 산악 관광 육성을 뽑겠습니다. 예. 근데 케이블카를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워스트 공약은 평화특별자치도. 평화로는 강원도가 30년 발전이 아니라 30년 낙후될 뿐입니다. 예. 지금 전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비수도권이 발전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낙후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는 베스트는 디지털 공약. 예. 역시 강원도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아마 의견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스트는 선제 타격론입니다. 예. 네, 이거는
저는 뭐 선제 타격은 개인적으로 강원도 공약이 아닙니다. 네, 예, 네. 공약은 아닙니다. 네네네. 강원도 공약은 아닌데 아까 우리가 안보 얘기를 할 때도 사실 공약 아닌 얘기들이 좀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좀 짚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후보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끝으로 더욱 간략하게 이슈워드를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슈워드를 30년이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의 투표 한 장이 강원도를 30년 발전을 앞당길 것인지 혹은 다른 비수도권의 지역에 비해서 30년이 더 낙후될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평화냐, 경제냐, 또 불안한 종전이냐, 혹은 평화적 멸공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멸공이 나오네요. 네, 좀 더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저는 상부상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정책은 강원도를 위한 정책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낸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예. 궁극적으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7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